제 제안에 답할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제안건설 특혜권으로 조사 나왔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미지의서울 남은 2회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뇌피셜 소설로 준비해봤어요. 11화 텍스트 예고에 나온 퇴사를 앞둔 미래는 세진의 도움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는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리고 호수에게 돌발성 난청이 찾아오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고편과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니 본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호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돌발성 난청입니다. 치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미 왼쪽 귀를 잃은 그에게 오른쪽 귀마저 들리지 않는다는 현실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지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주문한 반지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가 미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호수는 집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지의 전화가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다. 미지는 호수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집까지 찾아왔다. 너 어디 또 아프지? 어디 봐, 열 있나? 내가 좀 피곤해서. 내일 보자 우리. 결국 미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호수가 이상해요. 다음날 미지는 상월에게 말했다. 어제부터 호수가 전화도 받지 않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사람이 아플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법이야. 상월이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때 더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지.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꾼 호랑이 꿈이 떠올랐다. 호랑이와 싸웠는데 막상 맞아보니 냥냥 펀치였다. 그 꿈이 지금 호수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 같았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 한편 미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의를 실현할 계획을 세웠다. 박상영을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희에게 말한 숙제도 실천할 생각이었다. 미래는 세진이 전에 동업자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두 손이 딸기밭을 찾았다. 여기 내려오셨다는 건 제 제안에 답할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틀려도. 알겠어요. 그 길 저도 도와드릴게요. 전에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였던 세진은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과 경험, 그리고 기업 분석 능력까지 있어서 그는 미래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외부 감사 요청, 주주 권리 행사, 언론 공개. 여러 방법이 있어요. 미래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제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완벽한 승부수가 될 거예요. 미래는 세진의 진심을 느꼈다. 딸기밭에서 만난 그 남자가 자신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히 세진 씨까지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미래 씨 일이니까요. 도와주고 싶어요. 다음날 오전 금융관리공사는 발칵 뒤집혔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시안건설 특혜건으로 조사 나왔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 팀장은 급하게 서류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사관들은 체계적으로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박상영도 소식을 전달받고 화장실에 숨어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지? 지금이라도 고발 취하하면. 하지만 미래는 단호했다. 수석님,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동시에 세진이 준비한 언론 공개도 시작되었다. 주요 경제지의 시안건설 특혜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되었고 투자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 국장과 신 팀장은 박상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박수석이 혼자 한 일이야. 우리는 몰랐어. 하지만 태희가 준비한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시안건설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특혜 제공 과정까지 있어서 빠져나가기 어려웠다. 그리고 박상영의 성추행 추가 증언까지 나왔다. 함께 일하고 있는 이호경 선임이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로 갔을 때 용기를 내어 추가 증언을 한 것이다. 사실 저도 박상영 수석님한테 당한 적 있어요. 이호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미래의 귓가에 울렸다. 그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제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유선임님은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미래는 이호경의 손을 잡았다. 이선임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증언해요. 이호경의 추가 증언으로 박상영의 성추행이 단발성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시안건설이 신사옥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무산되었고
결국 박수석, 최 국장, 신 팀장 모두 기소되었으며 회사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미래는 당당하게 사표를 제출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에요. 한편 미지는 호수의 집 앞에 서서 망설였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호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호수야, 나야. 문 열어줘.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렸다. 호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미지야.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아니야. 혼자 있으면 안 돼. 미지는 문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내가 그 꿈 얘기했잖아. 호랑이와 싸우는 꿈. 막상 맞서보니까 냥냥 펀치였다고. 지금 우리 상황도 그런 거야. 무서워 보이지만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미지야, 나 이제 오른쪽 귀도 잘 들리지 않아. 변호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너한테 짐만 될 것 같아. 미지는 호수를 꽉 안아주었다. 바보야. 너는 내게 짐이 아니라 힘이야. 귀가 잘 안 들려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호수야. 내가 호수 너를 읽어줄 거야. 그때 호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에 만났던 로펌 A&A의 백이철 변호사였다. 호수 씨, 안녕하세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약자를 위한 변호사의 말이에요. 아, 네, 기억해요. 혹시 생각이 바뀌셨을까요? 우리 로펌에는 호수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호수는 미지를 바라봤다. 미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귀도 좋지 않거든요. 호수 씨가 겪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힘이 될 거예요. 호수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는 회사 고발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 붙어있던 희망찬 미래라는 문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퇴근 후 세진이 미래를 찾아왔다. 축하해요, 미래씨. 정의가 승리했네요. 세진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별 보러 갈까요? 두 사람은 전에 함께 갔던 천문대로 향했다. 별을 바라보며 세진이 말했다. 미래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래요? 딸기밭 동업자에서 진짜 동업자로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투자회사요. 미래씨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미래는 세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대답했다. 좋아요, 동업자. 고마워요. 제 동반자로도 함께 해주면 더 좋고요. 그 말을 듣고 미래의 눈이 동그래졌다. 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 도망치듯 갔던 두 솔리에서 미래에게 빛이 되어주었던 세진. 미래와 세진 서로에게 일도 사랑도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호수는 전에 들르지 못했던 반지 가게에 갔다. 반지가 다 준비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찾으러 간 것이다. 작은 반지 상자를 받아든 호수는 미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호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호수는 미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미지야,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너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했잖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서로가 되어주자. 미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난 그들이 이제 진짜 서로가 되어주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최 국장을 내부 고발한 후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히키코모리로 세상을 지내던 수연은 미래의 이번 고발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자신의 동생인 태희와 미래의 노력을 보며 김수연도 다시 용기를 냈다. 태희야, 고마워. 너가 누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누나, 정의가 승리해서 다행이야. 이제 밖으로 나와서 누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봐. 김수연은 천천히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점차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갔다.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시작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김수연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편 두 손니에서 오키의 핸드폰이 울렸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기 요양병원인데요. 강월수님 따님 되시죠? 오키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월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서툴렀어. 오키야,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서 더 미안해.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미지와 미래도 이렇게 잘 키워줬잖아.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강월수는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평생 서툴렀던 모녀 관계를 마지막에 진심으로 화해했다. 강월수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흐르고 보청기를 착용한 호수는 로펌 A&A에 들어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미지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수화 통역과 상담을 도왔다. 의뢰인분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호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미지는 더 이상 육상의 꿈이 좌절되어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호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한 투자회사에서는 미래와 세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번 분기에 지원할 사회적 기업 리스트예요. 미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완벽해요. 미래 씨와 함께라서 든든해요. 세진이 미소를 지었다. 사무실 벽에는 희망찬 미래라는 회사 모토가 걸려 있었다. 미래는 세진의 꿈이었던 동업자와 동반자가 되어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호수와 미지는 손을 잡고 서울거리를 걸었다. 호수야, 행복해? 응.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우리 정말 서로가 되어줬네. 나도 행복해.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아직 모르는 오늘을 함께 살아가자. 미지의 서울 제목답게 서울에서 호수와 미지가 서로가 되어주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라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사랑,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입니다. 미지의 서울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아픔은 지나갔고 내일의 걱정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2회차에서 어떤 전개를 가장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미지의 서울에서 안녕.